화려한 날들 42회를 보셨나요? 단순한 가족 드라마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회차는 모든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계산이었고 희생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이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 모든 비극이 이미 30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42회에 숨겨진 진실과 앞으로 펼쳐질 파국의 시그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재와 한우진의 대면 장면 기억하시나요? 성재가 고성희를 찾아가 따져 묻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여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걸 계획해왔는지 알게 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성재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는 고성희가 의도적으로 지은호의 유학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3 시절 지은호가 재단 장학금을 부탁했을 때 고성희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 재단은 중고생 대상이야. 단 국내 대학까지. 얼핏 들으면 원칙을 지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성재는 그 순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부러 안 해주는구나. 내 곁에 의지할 사람이 있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고성희는 왜 지은호가 혼자가 되길 원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은호에게 친구가 생기고 지지 세력이 생기면 고성희의 말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은호를 고립시켰고 의존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도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딸의 존재를 지워버린 행위입니다. 살아있는 딸을 버렸어. 그리고 나한테 죽었다고 했어. 박진석의 이 절규가 얼마나 참혹합니까? 고성희는 1999년 10월 박진석과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친딸 지은호의 사망신고를 직접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지만 지은호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30년이 지난 지금 한우진에게 간을 이식해주는 생명의 은인으로 돌아왔죠.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고성희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살아있다는 것도, 한우진이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리고 지은호가 유일한 기증자라는 것까지. 그녀는 딸을 버린 게 아니라 보험으로 남겨둔 겁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한우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카드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 여자의 무서운 점은 모든 행동에 감정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위해서도 내가 필요할 거야. 내가 사라지면 아버지 뒤집다거은 다 너한테 가. 성재에게 던진 이 말을 보세요. 협박도 아니고 애원도 아닙니다. 그저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가의 말투입니다. 2번 이혼했단 소문나면 내 결혼엔 지장 없을까? 너 사업하는 사람이잖아. 사업은 장사 아니야? 이득을 위해 하는 거잖아. 인생도 그래. 나한테 더 이로운 걸 위해서 하는 거야. 이 대사를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자에게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이고 자산이며 도구입니다. 박영란을 애지중지 키운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통제 가능한 인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죠. 한우진을 미국으로 보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아직도 박진석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그 입 좀 닫으시죠. 성재의 이 말이 얼마나 절박한지 느껴지시나요? 그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이 가족은 완전히 붕괴될 거라는 걸. 한편 이 지역의 삶도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42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는 지역과 은호가 함께 계단을 오르는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아까 내려갈 땐 괜찮았는데. 내려가는 거니까 그렇죠. 단순한 대화처럼 보이지만 이건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지역은 항상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회사 일은 칼같이 처리하고 주말엔 바쁘게 취미생활을 즐기며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그는 숨이 찹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이건 단순히 운동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지역의 심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죽는다고요? 오늘 밤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심장 이식밖에 없습니다. 이 대사 기억하시나요? 지역은 심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한폭탄처럼 그의 삶을 위협하고 있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가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은호는 눈치챘습니다. 지역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평소엔 쉽게 하던 일들을 힘들어한다는 걸. 선배 운동 부족 아닌 것 같은데. 선배도 이제 예전 같지 않은가 보다. 예전엔 막 뛰어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은호의 이 말에 지역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신 화제를 돌리죠. 이제 삼각김밥 그만 먹어. 왜 지역은 자신의 병을 숨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통제력을 잃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지역은 평생을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살아왔습니다. 비혼주의를 고수한 것도, 가족과 거리를 둔 것도 모두 자신의 삶이 흔들리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병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건 지역에게 극도의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은호와의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천생연분인가 보다. 동태탕을 먹으며 나눈 이 대화가 단순한 농담으로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은호의 아버지와 지역의 식성이 비슷하다는 건 둘이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은호가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일 걱정하거든. 나만큼 너 걱정하는 거 어머님밖에 없을걸. 지역의 이 말이 얼마나 절박한지 느껴지시나요? 그는 은호를 걱정합니다. 자신이 떠나고 나면 은호가 혼자 남겨질까봐. 자신 때문에 은호가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거부가 은호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상철과 이수빈 부녀의 관계도 파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인생에 이제 사위는 없다고. 난 이제 결혼도 안 할 거야. 술에 취한 수빈이 내뱉은 이 말이 단순한 감정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수빈은 부모의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죠. 시키는 대로 헤어졌는데 괴로운 티도 내지 마. 다정의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부모는 수빈에게 헤어지라고 시켰고 수빈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괴로워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수빈의 감정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더 충격적인 건 박진석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초에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집안애를 만났어야지. 박진석의 이 말을 보세요. 그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빈이 애초에 적절한 집안의 사람을 만났어야 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가장 아이러니한 건 그 자신이 고아 출신의 고졸 여성과 결혼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왜 지금 어머니랑 재혼하셨어요? 고아 출신의 고졸의 아들도 있고. 그래서 집안 재계로부터 온갖 뒷소문 들으면서도 아버진 확신으로 결혼하셨어요. 지역의 이 추궁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느껴지시나요? 박진석은 자신의 사랑은 옹호하면서 자식들의 사랑은 반대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내 어머니는 내가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 조건은 좀 안 좋았지만 사람은 100%였어. 박진석의 이 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통제 가능성입니다. 다정은 이상철이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순종하고 자신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수빈이 사랑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이상철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였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상철이 원하는 건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사위이지 딸의 행복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수빈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난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박영라의 이 선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녀 역시 어머니 고성희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죠. 오빠는 오빠가 처한 상황을 잘 버텨. 대신 나한테 관여는 하지 말아줘. 영란은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정체를. 그리고 이 가족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걸. 하지만 그녀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아빠가 알고 나면 어떤 후폭풍이 올지 상상하기도 싫어. 영란은 두려운 겁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그녀는 도망칩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는 명분으로. 하지만 진실은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박진석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까요? 회장실로 급히 불러들이는 장면에서 박진석은 뭔가 눈치챈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혹시 그는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고성희의 정체를, 그리고 지은호의 존재를. 만약 그렇다면 그가 침묵하는 이유는 뭘까요? 둘째, 한우진은 외관 이식 후 진실을 알게 됐을까요? 단순히 DNA 검사 결과 때문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알려준 걸까요? 만약 후자라면 그 사람은 누구이며 왜 지금 이 시점에 진실을 폭로한 걸까요? 셋째, 지역의 심장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면 누가 기증자가 될까요? 혹시 은호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고성희의 계획 중 하나일까요? 넷째, 이수빈의 선언은 진심일까요? 결혼하지 않겠다는 그녀의 말이 단순한 감정 표현일까요? 아니면 진짜 각오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녀가 정말로 결혼을 포기한다면 이상철과 다정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섯째, 박영란은 정말로 도망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아무리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고 선언해도 고성희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어머니의 계획대로 다시 통제당하게 될까요? 이 모든 질문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폭발하는 순간이 곧 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고성희의 비밀이 완전히 폭로되는 순간 박진석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혼일까요? 아니면 더 극단적인 선택일까요? 그리고 성재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진실을 알고도 침묵할 수 있을까요? 한우진은요? 자신의 생명을 살린 사람이 어머니가 버린 친누나라는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지역의 심장은요? 그가 쓰러지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은호는요? 그녀가 지역의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화려한 날들 42회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거짓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의 시작이죠. 고성희는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했지만 계획에는 언제나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는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재의 분노, 한우진의 각성, 박영라의 도피, 이수빈의 선언, 그리고 지역의 시한부. 이 모든 게 하나로 얽혀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낼 겁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성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습니다. 다음 회를 보면 지금 이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성희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